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방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신 안용대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듣고 이렇게 내용 다 알고 계시지만 한번 쭉 들으면서 들었던 여러 생각들이나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두 분의 토론자께서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박혜리 부대표님이 한번 얘기를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약 5분 정도. 네. 저는 사실 이러한 TF팀을 작년에서부터 올해 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기회 주셔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많고 TF팀 멤버들 중에, 근데 이러한 퍼블릭에 처음 오픈하는 이 자리가 부산시에서 먼저 마련을 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사실 민간의 이런 전문가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응원하는 바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퍼블리시가 되기 전에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TF팀에서 논의했던 거를 부산시에 한번 소화를 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퍼블리시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부산에 오면은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만도시고 부산이, 그리고 항만재개발을 처음 시도한 도시이고, 나머지 작은 또 다른 항만도시들이 부산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항만도시들 재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항구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시도한 것들이 모범이 돼야 되고 그거를 따라하는 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부산이 했기 때문에 아무런 비판 없이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정말 지금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도시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 정말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단계의 토지이용 계획도나 스케일감을 보시면, 이게 다 건축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정말 피마 스케일에서 벗어난 계획안이고, 그리고 그 계획안이 실현되는 그 과정을 보면 그냥 투비에서 용적 정해진 거를 그냥 그대로 실현하는 수준이라서, 정말 그 사이의 갭, 실현과 계획 사이에 많은 레이어들이 미싱되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사실상 목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TF팀에서 할 때는 그러한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적 입장에서 많은 의견을 내놨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그림도 그리고 싶었지만 거의 다이어그램 수준에서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한도 내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한 원칙이나 방향성 자체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의 추진 과정을 보면 느껴지는 게 사실 사업성, 공공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추자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보면 사업성을 일단 확보해 놓고 남으면 공공성을 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1단계에 공공시설이 70% 이상이나 들어갔다고 하는데, 결국은 의사주거를 짓고 되게 뭔가 중성적인 퍼블릭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그 계획안이 오페라 하우스 하나 얻는 것에서 그게 공공성이 확보가 되는 것인지, G7 같은 유사주거 아파트를 10동 지어서 몇천억을 남기든 그것이 정말 국가를 위한, 부산 시민들을 위한 공공성인지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공성을 먼저 확보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성을 고려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느꼈던 그러한 잘못들을 저희가 이 단계에서는 좀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어떤 리더십? 디자인적인 리더십이 부재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크레딧 없는 디자인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행정적인 리더십이 있어서 사업 추진에만 목표를 하고 그거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공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리더십과 비전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지금 부산에 정말 퀄리티 높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한 것에서 이제 집합적인 그런 전문가적 리더십을 부산에 계신 전문가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시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TF팀이 사실상 뭐 1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됐는데, 부산시에서 다시 도시건축 전문가들을 또 초청을 해서 다음 스텝으로서의 TF팀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영향력을 주시고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디자인적인 가치와 방법론, 실제적으로 이 도시공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말을 많이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자리와 그러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차후 대표님도 그래서 조금 더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조금만 말씀을 소회 같은 한마디만 드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하나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전문성에서 이제 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갑자기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갔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부분이 정말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초반에 어떤 그런 아젠다나 이런 것들을 잘 세워주신 어떤 김선남 대표님께서 잘 끌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에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쯤에 좀 뭔가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아쉽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엑스포를 포함해서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안대로 진행을 하고, 동시에 엑스포는 엑스포대로 진행되는데 저희들은 엑스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박혜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차후에 이제 TF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만들었던 이 안을 어떻게 좀 많이 더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앞에 박혜리 부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왜 부산시가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2월 말쯤에 이 계획안이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로 정리했던 게 4월 중순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5월 말인데요. 네, 이 계획안에 대해서 언젠가는 누군가는 얘기를 하겠지라고 기다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저희가 조금은 워낙 북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깊숙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공유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질문하신 건 저희도 다 같은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 기다려야 되나? 두 번째로는 뭐 북한
재개발 사업 이거 우리나라 항만 재개발 1호 그런데 아까 안윤대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왜 항만의 기억은 다 지우고 그걸 굉장히 비싼 가치로 만들지 못한 채로 다 없애면서 돼야 될까라는 그 질문 계속 듣는 질문이기도 한 것고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나 논의가 계속 진전이 어떻게 될까? 이거 부산시가 이 계획안에 대한 의견이나 반영 여부나 후속 TF나 아니면 지금 범시민협의회를 만든다라는 의견도 초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에서 그 담당했던 국장님이 북한 TF, 도시건축 TF를 먼저 하고요. 이 내용이 잘 정리되어서 지금 그 해수부와의 어떤 협상이 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협상을 잘 추진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범시민협의회를 통해서 또 구체화시키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도 이 후속적으로 일들을 제안을 했던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토지 비용과 매각 비용에 대한 산수부터 먼저 하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지적 이거 다 한번 잘 기록했다가 누군가가 그 다음을 이어갈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산에서는 항상 그 누군가를 기다리거든요. 시장님이 할까? 어떤 전문가가 드러나서 해줄까? 아니면 관련기관이 할까?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항상 누군가가 없다라는 게 저도 이제 부산에서 15년 동안 다양한 일을 경험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또 얘기하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사회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나한테만 너무 사실 제가 70분 동안 하겠다서 약속을 지키느라고 그냥 급하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저도 사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 한 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에 혹은 누구 임기 내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옳은 논의와 토론과 조사와 고민들을 거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빨리 갈 수는 없다. 그게 부산의 미래를 담보할 만큼 정말로 절박하고 절실하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고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국가종합부처의 소유이고 1단계에서 부산시가 개입을 못했던 안 했던 결과적으로는 해수부의 의지에서 움직였던 당들인데 물론 라운테이블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라운테이블 2단계는 계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까지는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만 다 끝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약간의 일말의 책임감과 아쉬움 제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단계 TF에서 굳이 이제 구체적인 계획 보면 이런까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냥 개념적인 거나 생각적인 거 자문해주고 마치면 전문가로서 기억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구체적으로 도면화시키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게 좀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사실은 북한 TF란 이 어떤 모임 내지는 팀이 무슨 용역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장문이는 회의비는 받아서 회의비는 받은 것 같습니다. 금화비는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가 속해 있어서 이런 말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집단의 지성이 작동해가지고 많은 공부와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과들이 지금 아까 우리 예 대표가 얘기했지만 지금 아침에 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마 TF 2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기를 반드시
이 중에 멤버들이 다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또 다른 멤버가 구성되더라도 결국 어떤 용역사에서 누군가가 어시스트를 해야 돼요. 그거 없이 이걸 다 그리고 있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 세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사의 계약을 맺고 TF팀들이 그걸 핸들링 해가면서 구체적인 진짜 가로 길 하나의 디테일까지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건 부산시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TF하고 끝 이런 거는 부산을 위해서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2단계가 꼭 이어지길 바라고 그 2단계가 이어질 때 지금 TF 했던 이런 계획안이나 원칙들이 조금 더 디벨롭 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마무리는 아니죠. 제가 조금 빨리 마친 제가 70분에 막 당긴 이유가 사실 플로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빨리 마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겠습니까? 네. 제가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네. 사실 제가 누구를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고 애매하게 하는 바람에 아마 안영대 대표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겼는데요. 오시는 대표님 네, 제가 비판으로 맞게 저는 네. 전력 북항에 대해서 사실 관여하지 않았고, 저는 사실은 인천 내양 전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7, 8년 전에 제가 용역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제안 공모를 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고, 또 97년도에 북한 1단계를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때 당시 워터프론트를 부산시에 제안하는 논문도 쓰고 보고서도 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20년이 거의 다 가는 이 시점에도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실제로 북한 라운드 테이블이나 이란의 TF팀에 계신 분으로서 그런 말씀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렇게 그때 시점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되는 건지 그것이 정치인지 아니면 집단지성이 부족한 일부에 대한 매알이 있는지 뭐 이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가 북한 TF팀 2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거나 이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저희 팀 아니었던 분도 많이 오셨으니까 냉정하게 지금 북한 재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째, 저는 2006년부터 북한 재개발 공청회 있을 때마다 가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2006년부터 15년 동안 1단계에 대해서 그림이 바뀌어가고는 딱 3번 있어요. 그것도 GS, 아까 안영도 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GS 컨소시엄은 아니었고요. 그냥 제안만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바뀐 거는 딱 3번 바뀌었는데 3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공공성 반영한다고 중간에 녹지 몇 개 집어넣은 그거 바뀌면서 하나 바뀌었고요. 둘째는 1단계 부두의 보존 영역 때문에 지금 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바뀌고 있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맨 처음에 원래는 섬이었어요. 라운드 내양문화적인 데가. 섬이었던 거를 비춰가지고 지금 바뀐 게 딱 3번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내용이나 필지의 크기 어마어마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1단계 팩트고요. 자, 1단계도 지금 막 여러 가지 층수의 문제, 용도의 문제와 이런 거 제기하잖아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뭐라고 발표했죠? 1단계에 돈 얼마 든다고 이야기했죠? 1단계 조성하는데 약 2조 3천억 이야기했잖아요. 부산일보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이거 지금 개발하고 나면 5천억 이익이 생긴다면서요. 이 5천억이 무슨 5천억이냐 그러면 땅값을 원래 했던 거에서 얼마가 있어야지 이게 똥돈이 되는데 지금은 땅이 더 비싸져가지고 남는다는 거예요. 자, 2조 4천억 정도 되는 거에서 지금 5천억이 남는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실제로 1단계에서 돈이 들어간 건 얼마입니까? 실제로는 1조 또 몇천억밖에 더 들어갔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2단계를 1단계는 BP에서 한다고 했는데 잘 못하고 이러니까 부산시가 개입하겠다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얼마에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원래 계획해 있던 거 2조 2천억 또는 2조 5천억까지 가지고 사업 다 하겠다고 했는데 2단계가 1단계보다 조금 커요, 땅이. 근데 콘소시엄이 들어가면서 4조 4천억을 만들어놨어요. 2조를 뻥튀기 해서 불린 거예요. 지금 그 1단계의 논리대로 하면 1단계도 지금 2조도 안 들어가면 5천억이 남는 상황인데 이거를 거의 2배에 가까운 거를 늘렸어요. 그래서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계획안의 내용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왜 기가 찼냐? 1단계를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는데 1단계의 공공시설 면적이 몇 프로냐면 70%예요. 2단계는 몇 프로냐 그러면 20% 줄어가지고 50% 겨우 넘어요. 1단계에 그 돈 다 들여서 개발하면 최대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의 규모가 몇 프로냐 그러면 300%의 거의 용적률로 개발을 하도록 원래 계획이 되어 있어요. 2단계 조사를 해보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600%가 지금 넘는 개발 규모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1단계는 이후에 어떻게 됐건 여객터미널, 오페라하우스, 그 다음에 여행여객터미널, 공공시설이 있어요. 2단계에 공공시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들어가는 엑스포 부지조차도 실제로는 매각용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 하나도 안 넣고 개발 밀도는 2배로 만들고 땅값은 훨씬 비싸지고 거기다가 앵커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안 적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원래 그린 그림에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소위 말해서 유사 주거 같은 거 시설을 넣을 수밖에 없는 시설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산시가 자기가 주도가 돼서 사업 시행자가 돼서 하겠다는 일들의 명확한 현실이에요. 얼마나 멍청한 일이냐 그러면요. 지금 현재 한번 보세요. 북한개발 1단계, 2단계. 여기 공공이 한이라도 일을 안 했는데 그 주변에 우암동, 밤만동, 뉴스테이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재개발 단지들이 전부 다 병풍처럼 돌리고 있어요. 여기 층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개가 40층에서 거의 50층, 49층까지 육박해요. 우리 지금 북한 재개발 지역 내에서 80m, 200m 이런 거 있잖아요. 50층이면 몇 메다입니까? 거의 150m짜리를 병풍처럼 북한 주위를 다 두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지같이 만든 G7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이 지금 한 집당 1억 2억씩 붙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데도 사업이 되니까 지금 뉴스테이트로 지정되어 있던 거를 전부 다 재개발로 다시 바꿔서 지금 우암 같은 경우에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북한 재개발 지역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민간인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어요. 공공만 왜 그런지는 몰라도 공공만 자기들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시민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유튜브 나중에 방송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선언을 할게요. 북한 재개발 TF팀 그 2단계 하면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자, 강영수 소장님도 들어가서 하셨지만 라운드 테이블 약 장장 2년에 걸쳐서 2번, 3번 해서 시민들의 의견 다 받아냈다고 다 광고를 했었어요. 아무것도 거기가 안 됐어요. 2단계 들어서면서 통합 추진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좋은 그 전문가들 다 데려다가 의견 다 했는데 제대로 반영도 안 돼요. 우리 TF팀 이후에 어쨌건 제대로 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왜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우리가 왜 여기서 이걸 해야 됩니까? 근데 이걸 다 해서 해놨지만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의견도 없어요. 이제는 정말 부산을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부산의 도시에 대장님 너무 관여해서 시청자는 사람이 나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도시개발에 있어서의 제일 큰 문제는 정보가 너무 비대칭적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다 독점을 해서 그 위원회나 추진단에 다 들어가서 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소통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다 공개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다 같이 공유하는 가운데서 함께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저는 믿는 게요. 실제로 여기 아까 2조 선정을 했잖아요. 중앙에 있는 해양 그 문화지구에 있는 거 하나만 해도 사업자가 들어올 때 거의 지금 얼마 예산 잡고 들어오냐면 4조, 5조짜리를 가지고 들어와요. 여기에 실제로 부어지는 돈은 1, 2조가 아니고요. 민간까지 합치면은 거의 몇십조가 되는 돈이 1단계, 2단계에 부어지는데 이렇게 돈이 많은 들어가는 데가 땅값이 안 오를 수가 없고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아지는 환경 속에서 제발 좀 함께 머리를 쓰고 함께 좋은 거를 만들고 시민들한테 뭔가를 돌려줄 거를 한두 개라도 이렇게 만드는 노력들을 해야 도시가 그나마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회장님.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부산이 또 들어왔습니다. 김승남 대표님께서 계속 어떤 문제에 대한 아젠다를 세팅을 계속 해주시고 계셔서 사실 잊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회장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너무나 말하는 조금 그 대식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이 자료들을 사실 조금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뭐 간행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을까요? 뭐 물론 비용이 좀 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이게 지금 다 정부이 만들어서 시에서 다른 관계잖아요. 아니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시에서 통 당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아니 제가 물어본 말은 제가 시장님한테 말하는 맞거든요. 했대요. 힘들었다 하니까 그걸 떠나서 조금 이러한 그 시간 동안 일반인도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사실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졸업자분들은 이 사이트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그런 뭐 하나의 행보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이런 토론도.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게 신문이 되든 방송이 되든 아니면 뭐 정치권이 되든 우리가 조금 더 소신이 있다고 하면 뭐 국회의원도 만나서 이렇게 어필을 하기도 한다든지 뭐 좀 이런 우리가 실천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사실은. 물론 저거 하나면 또 바쁜 내일이 되겠지만 조금 뭐 이참에 우리 뭐 포럼비가 조금 역할 분담을 해서 거기에 뭐 제대로 다 하지는 못해도 뭐 시도라도 한번 해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시가 공유하지 않겠다, 공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한 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게 다만 부산에서 제가 여기서도 다른 지자체랑 잘 일을 해보셨겠지만 부산의 어떤 공공사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독특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의 자문비를 받기는 했지만 분명히 같이 공론화해서 만들어진 이 결과물이 우리는 시민과 전문가 모두를 위한 어떤 지적재산으로 생각을 하지만 행정의 경우는 행정의 지적재산이고 우리 판단으로 우리가 결정한다라고 이런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위원회나 아니면 뭐 보통 이런 신도시를 개발할 때 MP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이미 한 20년 전에는 그런 뭐 우리나라 전체가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행이 여전히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변경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2단계 사례 같은 경우 사실은 공모전을 통해서 제한 공모를 받아서 상지에서 그 밑그림을 그렸으면 그게 단순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산시나 시에서 그 컨소시엄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왜 상지가 무능해서 그러면 생각을 잘못한 건지 무언가 거기도 전문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크냐리 다른 색깔로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 얼굴에 우침뱉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런 생각을 가진 많은 다른 업체든 다른 곳은 왜 제안을 안 했을까?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시에서는 야, 공모전을 통해서 받은 건데 네. 맞잖아요. 그러면 너가 뭐라 하면 그때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공모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이런 것들이 좀 요락돼 있으면 좀 지금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과정은 좀 없었는지. 본래 이런 국가 어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해수부의 역할은 사실 이런 입체적 분광계획까지 다루는 일은 아닙니다. 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계획까지인데 그건 아니죠. 조금 더 나가서 입체적인 계획까지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업 시행자로 나선 부산시와 BPA가 함께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그 안은 다를 수 있죠. 일단 뭐 자성대 구두도 매입했고 조차장을 안 쓴다라고도 생각을 했고 하지만 시민공청회나 TF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들은 조금 협상 과정에서 수정해서 제안하겠다라고 해서 또 한 번 그렸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다양한 도시계획 사례에서 보면 처음에 지구 지정할 때의 그림 다르고요.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그리는 그림, 그리고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그리는 그림이 유사한 계획도 있고 판이하게 다른 계획도 있고 최근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제일 좋은 계획안으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옥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이런 게 그 착수보고에, 그다음 중간보고, 그다음 형식적인 공청회 안 나왔던 마지막 최종 보고에 이렇게 큰 거를 다루면서 그 형식적인 두세 번, 그것도 발표하시는 분이 어떻게 발표하시냐 그러면 오늘 그 안소장님이 했던 것만큼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발표해요. 그래서 참여해서 시민들이건 전문가건 이야기 발표해 질문해봤자 5분 뭐 이 정도도 안 돼. 그 가운데서 진정한 의미의 뭐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없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발주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용역사는 이게 아니다 싶어도 그 의견을 존중해서 그려주는 게 보통의 통례, 가벌관계처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거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공청회를 정말 정기적으로 우리 그 2단계 TF팀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먹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나마 그래서 좀 마음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더 자주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시민들에게 파브리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다 볼 수 있게 만들고 홈페이지 하나 개설해 놓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그걸 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나아지겠지. 그런 방법들을 이제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당연히 맞는데 이제 그 저희가 그때 뭐 어쨌든 부산시에서 공모전을 내서 몇 개 업체가 경쟁으로 참여를 해서 누군가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들어가서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문가들은 어쨌든 그게 이 계획만 잘랐던 어쨌든 우리가 신문에 하는 그 그림들을 보고 뽑았을 텐데 그 뽑았던 사람들은 좀 이런 시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뽑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그렇다 해서 그 단계부터 뭐 부산시가 너는 이런 거 뽑아라 이런 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참 답답한 심정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분 의견 받고 지금까지 발언 안 하신 분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김윤환 대표님, 네, 맑은 눈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지. 네.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아까 김 교수님 한 이야기 중에 우리 전문가 집단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실 이야기는 하지만 계속 이용당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 실체가 없다는 개념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지만 제일 문제가 행정 조직은 옛날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되게 막강한 조직인데 우리 행정 조직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전문가 집단이 사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TF팀을 구성하는데 전문가 집단도 이제 경제도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지만 행정 집단이 뭐를 원하는지 그럼 지금 내부에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인데 그걸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 어떤 구축적으로 접근하듯이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행정 쪽에서 계신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그 어떤 개인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실체가 없는 건데
그 어떤 방향성은 제가 보니까 있다고 아시거든요. 특히 부산시 같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을 거고, 특정한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일을 테스트포스를 진행해가면서 행정적으로 참 뭔가 뭐 강하게 우리 전문가 집단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조직이 진정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뭘 하면 그 사람들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지 그 요인이 뭔지도 사실은 모르고 그냥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보다는 그 부분도 굉장히 잘 알아야지 전문가 집단이 뭔가를 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오늘 김수 교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제가 한마디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우리 지금 이 2단계 만드는 거 사실은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너무 좋고 지금 끝까지 온 게 뭐 LCK도 우리가 소리는 질렀지만 하지 못했고 1단계도 다운테이블을 하지만 그 그런 그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렸단 말이에요. 이 너무 소중한 것을 지금 이미 만들었는데 지금 이거를 그냥 차단시키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좀 더 뭐 힘들게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 조금 반영화시킬 수 있는 아닌 말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누가 뭐 조금 높은 사람한테 가서 이거 영역사한테 이거 누가 하시고 이거대로 하라 해라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돼요. 노력합시다. 대장님이 가셔서 한번 엎쳐보고 이미 다 방송이 됐기 때문에. 아이고, 얼마든지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김영관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거는 분명히 부산시도 바꾸고 아니면 뭐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더군다나 좋은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도시가 좋아지고 이런 거를 싫어할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다만 그거를 소위 말해서 사실 저희가 그린 안에서는 부산시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하고 시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역사적인 걸 보존하자든지 아니면 그 개발을 너무 밀도 있게 하지 말고 오히려 돌려주자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뭐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그 찾아야 될 숙제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부산시의 행정적인 부분과 또 전문가 집단과 또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보를 많이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거를 모을 수 있는 장을 만드는지 그리고 사실 저희도 되게 망설였어요. 이 포럼을 하는 거를 그냥 시에서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한다고 누가 찾아와 주겠나? 또는 들어주겠나? 의미가 있겠나? 근데 오늘 몇 분이라도 이렇게 와주셔서 사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재밌게 해서 정보들을 나누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